이게 이제 가스가 많이 나온다, 틀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뭐 심각한 문제로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근데 본인은 삶의 질이 이제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부분 장에 문제가 생기면 변비를 고치려고 그러고, 설사하면 설사를 하고, 가스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뭐 알 수 없고, 가스 활명 이런 거 다 먹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해과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혼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 그런데 장 안 좋으신 분들 중에 방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분들은 혼자 진짜 소가리가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 방구가 가스잖아요. 이 가스가 나오지는 않고 속에서 계속 뭐 부글부글 하시는 속방구 낀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있으시고, 밑으로 나오면 방구인데요, 위로 나오면 트림이죠. 이런 이제 가스 때문에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트림, 방귀의 적정 횟수가 있을까요? 적당한 기준이라는 건 사실 없고요. 나오는 거는 정상이긴 한데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지 되겠죠. 내가 너무 과식을 했어, 아니면 뭐 탄산 음료를 마셨어, 그러면 뭐 나오는 게 맞겠죠. 나 한 2, 3일 동안 뭐 이게 변을 못 봤어, 어디 놀러 갔는데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어, 그럼 뭐 방구 나오는 게 당연할 텐데, 이건 뭐 어제도 꼈는데 오늘 또 끼고, 오늘도 아침에 꼈는데 점심 또 끼고, 그것뿐만 아니라 걸을 때마다 이제 뿡뿡뿡뿡 이제 방구가 나오고, 음식만 먹거나 얘기만 좀 하고 나면 트림이 계속 나오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 비정상인 거죠. 이게 이제 가스가 많이 나온다, 틀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뭐 심각한 문제로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근데 본인은 삶의 질이 이제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단명이라든지 우리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뭐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뭐 특정 이름을 붙이진 않고요. 그냥 틀이 많아요. 아, 일상생활 불편해요. 방구가 너무 잦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가 창피해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뭔가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그냥 단순히 방구가 많아요, 틀이 많아요,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소화가 안 돼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체기가 잦아요, 이상하게 뭐 문제들이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있는 것을 과민대장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장 자체가 너무 과민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과민대장증후군의 증상 중에 가스형, 아니면 뭐 설사형, 변비형, 변비, 설사, 호흡형,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은 뭔가요? 이 과민대장증후군요, 어떤 형태로 분류가 되든지 간에 그 원인은 거의 뭐 동일을 합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이제 생기냐면, 제일 첫 번째가 이상균 증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에는 수많은 이제 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뭐 제일 균이 많은 곳이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대장의 그 균들 중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비슷하게 이제 비율을 맞춰야지 되고요. 그 중간에 있는 중간균이, 유익균이 조금 많아지면 이쪽으로 붙었다가 유해균이 조금 많아지면 이쪽으로 붙었다가 하기 때문에 세력이 커지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약간씩의 차이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 몸에서는 정화작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율이 계속 매일같이 조금씩 변한다 하더라도 이게 완화가 되고 증상이 드러나지는 잘 않는데요. 시간이 오래됐다 그러면 이상균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유해균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스형이 되는 겁니다. 이 공기가 없는 곳에 살 수 있는 균들은 비교적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균들 중에 조금 독한 균에 이제 속하게 되는데요. 이런 균들이 이제 장에 많이 생긴다 그러면, 공기가 물론 대장까지는 많이 이제 오진 않지만 이 공기 자체를 자기가 원하는 가스로 이제 만들어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가스를 생성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식이섬유를 너무 과다하게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식이섬유가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제대로 씹혀지지 않는 덩어리가
대장까지 가서 그 장에 있는 균이 제대로 분해를 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이제 썩게 됩니다. 썩으면서 가스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원인이 제일 흔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내가 먹지 말아야지 될 음식을 계속 먹는 분들입니다. 공통적으로는 먹지 말아야지 될 음식이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 이런 걸 이제 조심하시라 그러고 가급적이면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이제 평생 그것을 100% 피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섭취를 할 수밖에 없는데 먹을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 이건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조심을 하면서 지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흔하게 다 알고 있는 이런 음식 말고도 예를 들자면 브로콜리 같은 거요. 남들은 다 좋다 해가지고 나는 먹었는데 나랑 브로콜리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마늘, 항암제다, 먹으면 건강에 좋다, 정력에도 좋다 하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마늘이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계속 이제 마늘을 섭취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피해야 될 음식이 있나요? 내가 지금 마늘을 딱 먹었는데 지금 증상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금세 알아차리겠죠. 근데 이게 보통은 수시간, 12시간 정도면 벌써 한 2끼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럼 뭐 수일, 보통 3, 4일 정도만 지나도 3일 전 점심 뭐 드셨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그런 음식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음식들을 만성 음식물 알러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의외로 그런 게 뭐가 있겠어 싶은 중금속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중금속, 뭐 환경 호르몬의 문제, 공기 오염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게 설마 뭐 내 몸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금속은 세포 대사의 과정을 굉장히 이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내 몸에서는 미네랄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 미네랄의 작용을 중금속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방해를 받으니까 문제죠. 근데 세포 중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 되는 세포 중에 하나가 장세포고요. 또 물론 공기 중으로도 들어올 수 있지만 공기로 들어오는 양보다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면서 들어오는 중금속 양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세포가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고 손상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이상균들이 어떻게 이제 분포되어 있나, 이것이 세포 대사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 이게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라고 합니다.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뭐가 있나, 그런 음식들을 보통 이제 알러지라고 하는데요. 알러지 중에서도 증상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이 급성 알러지예요. 증상이 있긴 있는데 설명하기도 애매모호하고 뭐 때문에 생기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 이런 것들이 만성 알러지인데요. 급성 알러지와 만성 알러지에 해당되는 음식을 찾아봐야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금속이 어디에 있나,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이 중금속은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것들도 있고요, 세포에 처박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곤란한 문제들을 계속 겪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야지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기본 검사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해결 방안이 있나요? 장은요,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어야 돼요. 외부와 경계는 항상 탄탄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피부는 엄청 질기고요, 엄청 탄탄합니다. 근데 대신에 건조하잖아요. 근데 이 장관에 있는 것은 점막이라거든요. 이 점막은 대부분 성분이 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이제 구성이 좀 느슨하지만 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빈틈이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이 점막이 망가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허술하게 38선에 구멍이 이만큼 뚫려가지고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정도로 되는 것처럼 장누수 현상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장 점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피부는 잘 안 다쳐요. 우리가 뭐 옷도 입고 굉장히 또 보호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아끼고. 근데 장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전부 다 그대로 스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장 점막이 유지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세포는 1일에서 3일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손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새 걸로 계속 바꿔내야지 된다는 거죠. 그게 점막이 얇아지게 되면 손상률은 더 빨라지고요, 회복률은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막을 얼마나 두껍고 탄탄하게 잘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 점막의 95%가 물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만성 탈수거든요.
그러니까 점막을 두껍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인 물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점막에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물론 뭐 목이 말라요, 뭐 눈이 뻑뻑해요, 뭐 이런 걸로도 이제 알 수가 있긴 하지만 변비이신 분들은 100% 확실하게 점막이 말라져 있고 굉장히 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똥에 있는 물까지 다 흡수해가지고 내 몸에 물을 채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겠습니까? 그래서 변비인 분들은 이 장의 문제가 난 편하게 변을 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장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흘러가잖아요. 근데 흐르지 못하도록 딱 잡아놓고 코팅이 된 듯한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당, 단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당, 단백이라는 것이 부서지게 되고 재료가 부족해서 잘 못 만들어내고 하면 물이라는 것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계속 점막이 얇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 단백의 양도 충분해야지 되고 물도 충분한 상태일 때 점막이 두껍고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내 장 안에 아무리 나쁜 균이 이제 살고 싶어도 점막이 튼튼하면 살기가 조금 쉽지 않고요. 또 점막이 튼튼해야 소화 효소들도 잘 나오고 좋은 균들도 잘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모르고 있는데 탈수가 굉장히 관련이 된다. 두 번째,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장은 계속 움직여야지 되거든요. 천천히 움직이느냐, 좀 빠르게 움직이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이제 설사가 되는 거죠. 너무 안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체했다. 아니면 뭐 소화가 안 된다. 늘 배가 그득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여야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장을 한번 멈춰보세요. 장을 한번 빠르게 해보세요. 됩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장이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내 몸에서 저절로 뭔가가 된다. 이게 자율신경이 이제 관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으로 가는 자율신경들은 대개 이제 여기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경들이 나와서 장으로 가는 신경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경들의 시작은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내려오면서 가지를 뻗어가지고 이제 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문제는 골반이 틀어지는 것 때문에도 생기거든요. 근데 또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들이 되게 어떻습니까? 업무 환경들이라는 것 자체도 대부분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등 척추와 허리 척추가 이렇게 만나는 이 부위가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율신경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대부분 장에 문제가 생기면 변비를 고치려고 그러고 설사하면 설사를 하고 가스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뭐 알 수 없고 가스로 할면 이런 거 다 먹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장이라고 하는 게 식물의 뿌리 같은 거라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지 되고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면 내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장에서 생기는 단편적인 현상에 따라서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쪽으로만 계속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장도 망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건강도 같이 망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이게 누적이 돼서 큰 병이 생기고 라는 걸로 이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문제, 특히 이제 척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탈수 문제를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보고 교정을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하셔야지 됩니다. 세 번째, 기타 등등이 이상균이 있나, 맞지 않는 음식이 있나, 중금속이 있나, 어쩌나,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해보고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장도 좋아지나요?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많은 분들이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일 기관으로 따졌을 때 혈액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장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에요. 그 다음에 폐입니다. 그 다음에 콩팥, 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장은 혈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혈액순환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근데 이 장과 간은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나머지 세 개는 합쳐봤자 굉장히 격차가 이제 많이 나게 돼요. 그러면 장을 건강하게 지킨다, 간을 건강하게 지킨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과 간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것이 내 전체 건강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장으로만 보더라도 혈액순환이 잘 되는 장은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요.
잘 안 되는 장은 회복이 잘 안 되게 됩니다. 혈액순환도 자율신경이 굉장히 크게 관여가 하죠. 근데 뭔가 재료가 있어야 돌리지 않습니까? 빈혈이 심해요. 그럼 뭐 돌려봤자 이제 헛수고 하겠죠. 만성염증이 심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려도 지저분해지기만 하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혈액이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교정을 하고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만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배가 이유 없이 꾸르륵거리고 계속 방구도 나오고 트림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장 건강을 관리하셔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맞나, 아니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부족하다 하면 댓글에 달아주시면요, 제가 또 충분한 답변도 해드릴 수 있고, 또 답변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시오. 김준영이었습니다.